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세틱 MR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임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을 토대로 신세틱 MRI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세틱 하면은 어떠한 인위적으로 합성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합성된 MRI를 가지고 우리가 스캔 타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신세틱 MRI는 실상적으로 스캔 타임을 줄이기 위한 시퀀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스캔 타임을 줄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엑스레이나 아니면 소노, CT 이런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 방법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검사 방법은 상당히 유용하긴 하지만 뭐가 떨어지냐면 레졸루션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MRI는 다음과 같은, 이게 지금 브레인 이미지고 이게 앵클, 그 다음에 스파인, 리버인데 하이 레졸루션으로 멀티 컨트라스트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MRI는. 그래서 MRI가 무조건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레졸루션이 좋고 멀티 컨트라스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것만은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완 시간에 다 배웠다시피 우리가 MRI에서 레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고 애들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이 이완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조직의 대두도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의 T1 강조 영상인데 보면은 화이트 매타와 그레이트 매타 지금 명확한 대도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T1 컨트라스트에 의해서 대도조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MRI는 이렇게 사인 오메가 T의 이미지너리 신호와 코사인 오메가 T의 리얼 프로젝션의 신호를 복합된 컴플렉스 시그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된 시그널이 K-스페이스에 채워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캔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MRI 검사를 한번 하면 짧게는 30분, 뭐 그거보다 더 짧게 검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틴 MRI는 30분에서 훨씬 더 긴 MRI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복소수 형태의 컴플렉스 시그널이 K-스페이스에 채워지기 때문에 스캔 타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뭘 해왔냐, 이런 스캔 타임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90도, 180도 이후에 시그널을 획득하는 스핀 에코 시퀀스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한 번의 TR 동안에 에코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K-스페이스를 페이지 엔코딩 수만큼 반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다시 90도 공명 주파수가 오기까지 데드 타임이 있었던 거죠. 이 데드 타임이 아깝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퍼커싱 펄스를 배열을 시켜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의 에코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에코를 한꺼번에 얻어서 멀티 컨트라스트를 한 번에 어떻습니까? K-스페이스를 채우게 되는 이런 패스 스핀 에코 방법으로 스캔 타임을 줄여왔던 겁니다. 근데 요 에코의 신호가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에코의 신호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요 ETL을 너무 늘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블러링해지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패스 스핀 에코는 시그널을 급격하게 드랍시키는 5가지 인자 중에서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제이커플링과 디퓨전 현상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펫이 밝게 보이는 그러한 단점을 유발하는 그러한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시퀀스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 스핀 에코였던 거죠. 자, 그 밖에 우리가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K-스페이스를 풀리로 채우지 않고 이 델타 K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게 바로 액셀레이션 팩터를 이용한 패러럴 이미징 기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셀레이션 팩터를 증가하시면 증가할수록 델타 K가 증가하게 되고
한마디로 데이터를 듬성듬성 얻게 됨으로 인해서 스캔 타임을 줄여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K는 FOV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엘리어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언더 샘플링해서 스캔 타임을 줄였지만 SNR이 떨어지고 다음과 같은 엘리어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멀티 채널 코일을 사용하게 되고, 코일의 센시티비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겹쳐져 있던 것들을 펼쳐줌으로 인해서 스캔 타임을 줄이고 엘리어싱을 사라지게 해서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는 패러럴 이미징 기법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나왔던 것이 뭡니까? 바로 컴프레싱 센싱 기법이죠. 컴프레스 센싱, 압축 센싱 기법입니다. 자, 이 컴프레스 센싱 기법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패러럴 이미징 기법, 대표적인 게 아크가 있겠죠. 이 패러럴 이미징 기법에다가 다음과 같이 컴프레스 센싱 기법이 얹혀져서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과의 이미지를 얻을 때 다음과 같이 K-스페이스를 풀리로 얻으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스캔 타임이 상당히 길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K-스페이스를 풀리로 채우지 않고 다음과 같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노이즈화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 노이즈를 디노이징 시켜가지고 결국은 스캔 타임을 현저히 낮춰가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즉 패러럴 이미징 기법으로 데이터를 듬성듬성 채우고 그 다음에 K-스페이스를 랜덤 샘플링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더 듬성듬성 채우면서 노이즈를 제거시켜주는 기법으로 스캔 타임을 줄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컴프레스 센싱 기법은 결국은 타임 도메인에서 획득한 퓨리어 트랜스폼 신호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면은 신호는 거의 제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극히 일부만이 제로가 아닌 스팟이 신호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이런 개수값을 나타내는 신호는 압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사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축을 해서 감소를 시켰지만 이러한 스파시한 성질을 가지는 신호는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컴프레스 센싱 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스캔 타임을 줄여왔던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컴프레스 센싱 기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세틱 MRA입니다. 자, 이 신세틱 MR 멀티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싱글 스캔, 한 번의 스캔으로 줄여주는 검사 기법인 거죠. 자, 이제까지는 뭐였습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언더 샘플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퍼컨시 펄스를 여러 개를 배치해서 얻었다면 약간은 형식이 좀 틀리죠. 이제까지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다 검사를 하긴 한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싱글 스캔으로 멀티 컨트라스트를 낼 수 있는 이 신세틱 MR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신세틱 MR로 스캔 타임을 줄이게 되는데, 이 신세틱 MR을 우리가 특정 장비의 시퀀스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magnetic image complication, 이렇게 해서 매직 시퀀스로 우리가 불리고 있긴 합니다. 자, 이 매직 시퀀스는 자, 기존의 컨벤셔널과 좀 달라요. 컨벤셔널은 다음과 같은 T1, T2, 스톱 플레어, 이런 여러가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각각의 6개의 이미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를 시간을 투자해서 스캔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매직 시퀀스는 한 번의 싱글 스캔으로 릴렉세이션 맵을 얻게 되고, 이 맵을 갖다가 재구성해서 나머지 6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매직 시퀀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컨벤셔널한 것은 그 시퀀스를 실제 스캔하는 것이지만, 매직 시퀀스는 한 번의 싱글 스캔으로 멀티 컨트라스트를 재구성해내는 기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직 시퀀스가 이렇게 릴렉세이션 맵을 통해서 여러 개의 멀티 컨트라스트를 낼 수가 있느냐. 자, 매직 시퀀스는 20ms와 그 다음에 90ms의 두 개의 T의 신호를 얻게 됩니다. 자, 이 20ms와 90ms는 그냥 디폴트입니다. 20ms와 90mT는 디폴트예요. 자, 20mm와 90mm가 결정되어 있는데, 자, 두 개의 에코만을 얻기 때문에 T2 릴렉세이션 커브는 거의 이렇게 라운드하게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는 값을 얻어낼 수 있지는 않고, 이렇게 이 값을 직선으로 밖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매직 시퀀스는 T2 매핑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20mm와 90ms 두 개의 에코를 가지고 요 에코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T1 커브가 결정이 되는데, 이 T1 커브는 4개의 TI 타임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요 4개의 TI 타임은 앞서 결정된 20mm와 90ms 두 개의 T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I 타임 4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T1 릴렉세이션 타임 커브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20ms와 90ms에서 4개의 TI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4장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20ms에서 TI 타임 4개의 이미지, 그 다음에 90ms에서 TI 타임 4개의 이미지에서 총 8장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미지널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총 16장의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관련 수식에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은 릴렉세이션 맵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T1, T2 매핑 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1 릴렉세이션 타임, T2 릴렉세이션 타임을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조직에서는 간에 우리는 결국은 릴렉세이션 타임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컨트라스트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릴렉세이션 맵만 있으면은 우리가 멀티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논문에서 보면 이 컨벤셔널 스캔, 자, 컨벤셔널 스캔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K-스페이스를 풀리로 채우기 때문에 상당히 스캔 타임이 길지만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직 시퀀스도 K-스페이스를 풀리로 채우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싱글 스캔을 통해서 멀티 컨트라스트를 내고 스캔 타임을 줄이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를 T2, T에 대한 에코를 2개만 얻고, 그 다음에 T1에 대한 에코를 얻기 위해서 TI 타임 4개만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스캔 타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컨벤셔널 스캔과 이런 매직 시퀀스를 비교했을 때 과연 릴렉세이션 타임의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릴렉세이션 타임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매직 시퀀스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스캔 타임을 현저히 줄이면서 컨벤셔널한 이러한 스핀 에코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퀀스가 되는 것이죠. 자,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GE에서 사용되는 3.0T 디스커버리 750, 그 다음에 원 채널 TR 헤드 코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면 멀티 채널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멀티 채널 코일에서는 시그널 인텐시티 코렉션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그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시그널 인텐시티 혹은 타임 매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 채널 헤드 코일을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0mm몰, 즉 가돌리늄 조용제가 전혀 섞이지 않는 0mm몰부터 조용제를 점점 증가시켜서 농도를 증가시켜서 뭡니까? 100mm몰까지 섞어서 500mm몰까지 이렇게 섞어서 팬텀을 구성하고 스캔을 했던 거죠. 자, 스캔을 해서 이렇게 미리몰 수가 높다는 것은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서세티빌리티 때문에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것이죠. MRI 조형제는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저농도 구간에서 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조형대의 농도 구간을 설정을 해서 스캔을 해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시그널을 잘 제대로 나타내는 구간 0mm몰에서 4mm 구간을 셀렉션 한 거죠. 그 농도는 너무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서세티빌리티 때문에 신호가 잘 나오지 않아요. 신호가 나오는 구간인 0mm몰에서 4mm 구간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본 겁니다. 자, 컨벤셔널 스핀 에코에서 T1 매핑, T2 매핑을 얻기 위해서 2D 스핀 에코를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T1 매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짧은 TR에서부터 아주 긴 TR까지 TR을 설정했고, 에코는 9ms로 픽스를 시켜놓은 거죠. 그 다음에 T2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TR을 고정해서 다음과 같은 T2를
변경해서 데이터를 획득한 겁니다. 그리고 매직 시퀀스는 다음과 같은 벤더에서 레코멘드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시퀀스로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로 실험을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팬텀 스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온도입니다. 우리가 볼츠만 이퀘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스핀 업 다운 레벨은 다음과 같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뭡니까? 시그널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츠만 이퀘이션 보면 이게 볼츠만 상수고 이게 온도죠. 요 델타 E는 자기 회전비에다가 H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곱한 값인 거죠. 즉 우리가 자기장에 놓였을 때 얘네들이 에너지가 스필릴 때는 그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델타 E 값입니다. 자, 이때 요 온도를 낮추면은 시그널 인텐시티가 올라가고 높이면 내려가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팬텀 스캔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20에서 22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팬텀 스캔을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이미지를 갖다가 다음과 같은 매틀랩으로 T1 맵핑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T1 값과 R1 값을 우리가 획득을 했습니다. R1 값은 뭐냐면 T1 릴렉세이션 타임, 릴렉세이션 레이트죠. 자, 릴렉세이션 타임의 역수를 취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릴렉세이션 타임은 릴렉세이션 타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릴렉세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다는 것이죠. 릴렉세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릴렉세이션 타임이 짧다는 것은 릴렉세이션 레이트가 크다는 거죠. 즉 한 번에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팬텀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똑같이 T1과 마찬가지로 T2 매핑을 시행을 해서 T2 릴렉세이션 타임을 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직 시퀀스는 스캔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T1, T2 매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1 릴렉세이션 타임과 T2 릴렉세이션 타임을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스 페어 T 테스트, 즉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서 유의한 차이점을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완율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을 한 것입니다. 자, 보면은 컨벤셔널한 스핀 에코와 매직 시퀀스를 보면 0.9mm몰까지는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타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mm몰 농도가 확 높아져서 2mm몰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컨벤셔널 스핀 에코와 매직 시퀀스에 있어서는 T1 매핑에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T2 매핑을 보면 농도가 낮으나 농도가 높으나 결국은 컨벤셔널 스핀 에코와 매직 시퀀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매핑의 차이점을 현저히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릴렉세이션 타임의 역수값, 릴렉세이션 레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0.9mm몰까지는 컨벤셔널 스핀 에코와 매직 시퀀스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0.9mm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측정했던 가능 범위 내에서의 가장 높은 농도인 4mm몰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T2 릴렉세이션 타임은 전 구간에 걸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2mm몰, 3mm몰 뿐만이 아니라 저농도 구간에서도 T1과 T2 릴렉세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 농도에 따라서 릴렉세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 릴렉세이션 레이트의 직선의 기울기 값인 릴렉시비티, 스몰 r, 스몰 r1, r2라고 얘기를 하죠. 릴렉시비티를 보면 자, 다음과 같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0.9mm몰까지는 얘네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T2 릴렉시비티 또한
T2 relativity는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은 1.0mm몰 이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컨벤셔널 스핀 에코 경우에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R한 값이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를 보였죠. 자, 그 다음에 1.0mm몰 이상, 즉 높은 농도에서도 컨벤셔널 스핀 에코 같은 경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R한 값이 그대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매직 시퀀스는 어떻습니까? 매직 시퀀스는 1mm몰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릴렉세이션 타임이 변화해 오다가 1.0mm몰 이상이 되면은 상관관계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농도에 따른 차이를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T2는 어떻습니까? 자, 컨벤셔널 스핀 에코 T2는 농도 증가에 따른 다음과 같은 T2 릴렉세이션 타임이 저농도, 고농도 구간 모두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1로 거의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매직도 컨벤셔널 스핀 에코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직 시퀀스의 T2 릴렉세이션 타임과 컨벤셔널 스핀 에코의 T2는 저농도 공간에서도 차이를 보이긴 보였지만 얘네들은 뭡니까?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보였지만 어쨌거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농도에 따른 T2 릴렉세이션의 타이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얘네들의 정확도 차이에 있어서는 매직 시퀀스가 컨벤셔널 스핀과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런 신세틱 MR과 컨벤셔널 MR에서 이런 메타스테이시스, 즉 브레인에서 생긴 이런 메타스테틱 튜머에 대한 디텍션 평가에서 오히려 신세틱 MRI를 통한 인버전 리커버리 T1이 더 오히려 이런 메타스테틱 튜머의 디텍션에서 더 우수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셔널보다도 오히려 이 신세틱 MRI가 T1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해서 T1을 인해스먼트를 하게 되면 더 디텍션이 우수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멀티클 스클레오시스에 대한 이 플라그의 디텍션에 있어서도 오히려 신세틱을 이용한 T2 플레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컨벤셔널한 T2 플레어,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컨벤셔널 T2 플레어보다 오히려 신세틱 T2 플레어에서 이런 디텍션이 더 높다라고 보고하는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벤셔널한 이런 T1, T2 매핑, 기존에 검사를 했던 이 스피네코를 사용한 이 컨벤셔널 T1, T2 매핑과 이 매직을 비교해 봤을 때 매직 시퀀스는 T1에 있어서는 정확히 코릴레이션이 됐지만 T2 시퀀스와는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냈죠. 즉 T2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T1 매핑을 하기 위한 골드 스탠다드는 다음과 같은 TI 타임 4개면 충분합니다. TI 타임 4개면은 우리가 T1 매핑을 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매직 시퀀스에서 아까 어떻습니까? T1 매핑을 하기 위해서 4개의 TI 타임을 사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T1 매핑에 있어서는 매직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컨벤셔널하고. 그래서 0.9mm몰까지는 완벽하게 아이디얼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0.9mm몰 이상에서는 완벽히 일치하지가 않았느냐? 완벽히 차이가 났죠. 0.9mm몰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0.9mm몰 이상에서는 아주 완벽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이런 매뉴얼에 보면 이러한 매직 시퀀스를 이용한 T1 값은 다음과 같은 300에서 4300ms 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면 0.9mm몰, 이 mm몰은 151이었어요. 컨벤셔널에서는. 즉 매직에서는 300이었어요. 즉 4ms, 0.9mm몰 이상인 요 위쪽에는 다 300ms 이하의 릴렉세이션 타임이었던 겁니다. 즉 매직 시퀀스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매직 시퀀스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매직 시퀀스는 T1은 컨벤셔널을 정확히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구간은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T2는 왜 저농도 구간부터 고농도 구간 모든 구간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냈느냐. 에코가 20ms와 90ms 두 개였죠. 우리는 T2 릴렉세이션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직선으로 그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T2 매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에코일수록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T2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컨벤셔널 스핀 에코에서 했던 여러 개의 멀티 T를 사용한 것과 20mm와 90ms 사용해서 직선으로 구워서 다이얼렉트로 구했던 이 T2 매핑 값은 일치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직 시퀀스는 아직까지는 T2에 대한 어떤 매핑 값을 대변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CT나 MRI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원리는 좀 틀립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레디에이션 조영제들은 이렇게 엑스레이 선 흡수 계수 정도를 이용하고, MRI는 다음과 같은 이완을 이용해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RI에서는 가돌리늄의 조영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의 이완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그널 인텐시티를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인핸스먼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신세틱 시퀀스의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T1에 있어서는 매직 시퀀스인 이 신세틱 MRI가 컨벤셔널 스핀 에코를 대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했었죠. 0.9mm까지는 대변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0.9mm몰이 넘어가서 더 농도가 높아지면 T1 릴렉세이션 타임 값이 300ms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매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매직 시퀀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벤셔널 시퀀스는 표현할 수 있으나 매직 시퀀스는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인체에다가 조영제를 인핸스먼트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인체의 인핸스먼트 농도는 과연 어느 농도가 될 것인가?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가 없고, 지금 관련 연구가 친업이 진행이 되고 지금 페이퍼로 나오기 일보 직전인 것은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캐로티드 아테리의 지금 시그널 인텐시티를 ROI를 그려서 측정을 해봤더니 요 캐로티드 아테리의 시그널 인텐시티와 일맥상통하는 다음과 같은 가돌리늄 농도 구간의 T1 매핑 값을 봤더니, 매핑 값이 아니라 그 가돌리늄 조영제의 농도 값을 봤더니 약 6mm몰에 해당되는 농도가 다음과 같은 시그널 인텐시티를 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6mm몰까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체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난 조영제 인핸스먼트 농도가 과연 6mm몰까지는 아니더라도 0.9mm몰보다는 낮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아까 시그널 인텐시티를 측정 값인 6mm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직 시퀀스로 인핸스먼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1mm몰 이상이 되면 매직 시퀀스는 아직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매직 시퀀스의 인핸스먼트를 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의문점은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직 시퀀스는 300ms 이하를 다 똑같이 300ms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mm몰 이상의 농도, 그 농도가 과연 우리 인체에서 조영제를 넣었을 때 다일루션 농도하고 얼마만큼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컨벤셔널 스피네코와 매직 시퀀스의 T1과 T2를 비교를 해봤을 때 컨벤셔널과 매직 시퀀스의 T1 매핑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직의 T1도 우리가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컨벤셔널한 T2 시퀀스와 매직의 T2는 다음과 같은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더 많은 연구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T1에 있어서도 매직이 일치하긴 했지만 조영제 농도가 높은, 즉 0.9mm몰 이상의 300mS 이하의 T1 매핑 값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핸스먼트를 한 T1 인핸스먼트의 매직 시퀀스 혹은 매직 시퀀스의 T2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미지 퀄리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디텍션, 어떠한 리전 디텍션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신세틱 M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얼마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관련 연구나 아니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밑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 보고 좀 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